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4월 15일 총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 그래서 태양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절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참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있죠. 급기야는 어제 CNN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이 수술을 받은 후 매우 심각한 위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루 종일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그런 김정은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뭐 김여정이 이을 것인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N의 보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은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의 청와대는 평양이 아닌 모처에 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의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왔고, 또 지금도 이 정보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분명히 내용이 다르죠, 조금씩.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어제 밤 CNN에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또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도의 제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왜 북한의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서 이러한 혼선이 이해될 수 있는가, 납득이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좀 혼동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북한 밖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정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북한 간에 핵협상 담판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7월이었죠. 근데 바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도착한 날 밤에 김일성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미국의 협상대표가 로버트 갈루치 대사고요. 북한은 강석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협상 첫날 갈루치 대사가 강석주 부부장에게 당신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오히려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석주는 모르고 있었고 갈루치가 알려주자 강석주가 얼마나 그 당혹해하는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협상을 안 하고 다시 10월로, 그때가 7월이었는데 10월로 옮겨서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2011년에는 김정일이 사망을 하는데, 그때도 바깥의 정보통들이 볼 때 북한의 소위 엘리트들이 출장도 다니고 전혀 그 내부에서 김정일의 유고 소식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블랙박스 중에도 가장 검은 블랙박스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마치 또 북한 김정은의 안방을 들락날락거린 것처럼 매우 장황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김정은 권력 내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동토의 철권 통치 체제 하에서 그런 어떤 그 권력 상황을 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각자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는 할까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왜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미있는 현상은요, 요번에 나온 그 수술 후에 그 심각한 위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 수술 실패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찌라시가 사실은 바로 며칠 전에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찌라시는 2014년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돌았던 찌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김정은을 탁 보면 키가 170이라 그러는데 사실 170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키높이 구두도 좀 신고 160대 아닐까 싶은데 몸무게가 뭐 100 몇십 킬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체형으로 볼 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비만의 통풍,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쓰러진다면 그런 걸로 쓰러질 것이다.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향후 며칠 내에 짠 하고 멀쩡하게 나타날 가능성? 아니면은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아니면 정말로 심각할 가능성, 세 가지가 다 시나리오로서 상정할 수가 있고, 그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공식 석상에 나올 때도 보면 늘 이렇게 숨을 헐떡대죠. 젊은 사람이 지금 만으로 1월 8일이 생일이라 하니 36살밖에 안 먹었는데 84년생이니까는요. 심지어는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백두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설주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얄미우십니다. 어쩜 그렇게 이제 잘 올라가느냐 이거죠. 자기 남편인 김정은이 얼마나 헐떡거렸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그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정말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인데, 애초에 그 정도로 뚱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뭐 농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리고 총쏘기를 즐겨 했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김일성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되니까 살을 일부러 찌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엄청난 비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 북한은 철저히 통제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코로나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뚱아리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변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김정은은 자신의 그 권력이 계속되는 동안 무슨 뭐 외부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서 뭐, 그래서 왜 그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 참수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참수작전으로 어떻게 되기 이전에 본인의 건강 때문에 누구의 표현을 빌자면 셀프 참수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김정은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의구심은 있죠. 왜 태양절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여전히 그 퀘스천 마크로 남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것도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안 나타날 수도 있죠. 밤새 술을 먹고 피곤해서 못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자기가 굳이 할아버지의 어떤 이미지에 업히지 않아도 그만큼 권력이 단단하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이고요. 뭐 그런 그 의문점은 남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CNN의 보도처럼 지금 그 건강상의 어떤 위중한 상황에서 승계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면, 그럼 누가 북한을 통치할 것인가 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여동생은 김여정이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김여정은 공부를 꽤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빠인 그 김정은에 대한 김여정의 태도를 보면 이 젊은 여성이 이 권력의 어떤 동물적인 그런 어떤 본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뚫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정말로 그 어떤 충신하고도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보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여정이 김정은이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방의 상상, 외부의 상상은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서 안 먹혀들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라고 있죠. 이 사람들을 허수아비처럼 그 앞세우고 뒤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요. 꽤 타당한 예측이긴 합니다만, 집단 지도체제도 역시 익숙치 않은 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그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안으로 한반도의 어떤 안정적 관리를 모색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또 나름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지도체제가 되더라도 막후에서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중국의 리더십하고 잘 통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정은이 36살이라 그랬는데 2009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10대 초반의 큰 아들이 있고요. 이남 일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승계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대 권력 승계를 모색할지도 모르는데,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그 많은 탈북민들은 21세기에 3대째 권력 승계하는 모습,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향후 며칠 내로 결과는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정보가 정확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가 정확했나,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확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자기가 친서 받았다고. 물론 북한에서는 친서 보낸 일 없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친서 받았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좀 그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김정은이 심각하게 아프니 안 아프니로 이제 그 설왕설래가 많다 보니까 동정란에 김정은이 아무개의 생일상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바깥 세계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바깥에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요거 역시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총선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전국이지만 또 다른 도전이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줬는데 역시 너무나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도전도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